안녕하세요. 똑똑한 형팀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해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들께 좀 팩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공단이나 아니면 대표님들 홍보물 보시면은 무조건 2%대 금리 된다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 다 구라입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는 전혀 해당 없는 사항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대표님들 대부분 준비 안 되어 있으세요. 관리해드린 대표님들, 새로 상담드린 대표님들 이제 만나면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회사 가다 보면은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엄청 크게. 그럼 거기에 무조건 2%, 뭐 1%대 금리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1%, 2%대 쓰고 있죠?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2%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 2%대 받는 분들, 대표님들 주변에 보시면은 글쎄요, 한 20명 중에 한 분 계실까요? 그러면 그분은 과연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대표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토지, 아파트, 주택 이런 담보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 4% 중후반입니다. 4% 초반 받은 친구도 있는데 그분은 대표님보다 지금 신용이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나 사실 담보 없어. 공장도 없고 주택도 없고 토지도 없고 이러면 대표님은 신용으로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대표님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이든 기관이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대표님 신용으로만 받으시면은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담보보다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잘 나오면 5에서 6%입니다. 5에서 6% 높다고 생각하시죠? 한국은행 금리 낮아졌는데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한국은행에서는 낮췄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한테 돈을 내주는 기관이 몇 퍼센트의 금리를 책정할까입니다. 대표님은 5에서 6%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대표님 신용등급이 안 좋고 공장 담보 없고 매출이 올라가는 추세도 아니에요. 심지어 업종이 더 안 좋아. 나라에서 지켜주는 제조업 업종도 아니고 도소매고 심지어 건설업이고 하면은 그냥 안 나가요, 돈이. 근데 돈이 안 나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나가더라도 금리가 1금융권 금리 말씀드립니다. 8에서 14%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신용등급도 안 좋고 예를 들면은 뭐 너무 급해서 신용등급 많이 떨어뜨리는 돈을 쓰셨거나 그러시면은 1금융권에서 돈을 내주지 않을 뿐더러 돈을 내주더라도 절대 좋은 금리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들께 좀 단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시는 금리 사실 잘 쓰고 계시는 거고 추가로 받을 돈이 이 금리랑 맞으면 그럼 정말 다행인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상담해드릴 때 대표님들께서 나 2%, 3% 되면 안 해 하시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를 해드릴 수 있다고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2%를 쓰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자녀가 있으세요. 내 자녀가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나 보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TV 유튜브 보고 있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 근데 서울대 갈 거래요. 그거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게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인증서도 없고 신용등급도 안 좋고 매출도 안 올랐고 고용도 안 했고 한데 나는 2% 받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서울대 갈 거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린 건 너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시간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1년 안에 접으실 거 아니시잖아요.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정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증서입니다.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인증서 해라, 뭐 해라, 뭘 계속 하래. 근데 해야만 대표님께서 원하는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원하는 금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도 그래야 나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특허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시잖아요. 그게 의무인 것처럼 사실 이제 앞으로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특허도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중요한 의무인 게 특허인 거고요. 특허가 있으면은 정책 자금의 가점이 되고 신청 요건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지고요. 특허가 나중에 매출이랑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서 담보 없으신 대표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특허가 담보가 돼서 대출이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하나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돈을 쓰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담보로 돈을 쓸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특허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 신용등급입니다. 신용등급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담보가 없으면 우리가 신용으로 돈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이 좋아야 돈이 나가겠죠. 이해해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자금이 순간적으로 막히는데 돈이 빨리 나가야 될 때 쉽게 돈을 내주는 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이게 사채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업 쪽 사채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카드론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용 점수에는 치명적이에요. 간혹 대표님들 보시면은 사실 이금융권 벌써 쓰시지 않으셔도 돈 나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냥 너무 급한 마음에 쓰셨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면은 신용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원래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어도 1금융권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신용등급이 이미 좀 안 좋다 하시더라도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신용 점수 올릴 수 있는 거를 계속 체크해서 한 번씩 해주셔서 신용 점수 좀 올려주시고, 만약에 좀 카드로 쓰고 계시면 최대한 자금들 돌고 있을 때 그 카드로 먼저 좀 갚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 점수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법인도 기업의 신용 등급이 너무 중요하지만 법인을 책임지는 대표님 그리고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님, 소유주인 대표님의 신용 등급도 그냥 핵심적인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무제표 관리입니다. 재무제표 관리 저 다른 영상에서 즐겁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재무제표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대표님들이 바쁘셔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지 않으세요. 심지어 본인의 회사 매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대표님. 왜냐면 내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회사인데 매출 정도는 아셔야 방향성이라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세무사, 회계사에 그냥 다 맡겨놓고 그 재무제표 나오면 그때 맞춰서 세금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해는 돼요. 90% 이상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 나 왜 그랬지? 나만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 대표님 올해는 이 정도고 이런 부분을 좀 고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는 사무실에 쓰고 계시다 하시면 계속 쓰세요. 그런 세무사 사무실 제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간혹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무사 사무실도 한두 군데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실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면 피해를 보는 건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채 비율 줄일 수 있으면 부채 비율도 줄이고, 자본금 증자할 시기 되면 자본금도 증자하고, 이런 부분들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 이 주제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솔직하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2% 금리 저도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막 쓸 수 있는데 아, 나 대표님 뭐 금리 막 비싸게 쓰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도와드려야 저한테도 좋은 윈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들께서 처음에는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안 되네. 그럼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아, 그 땅 사놓을 걸, 그 아파트 사놓을 걸, 이런 거 후회하시죠? 그냥 대표님 지금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거 할 거리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특허 준비하시고요. 대표님 신용등급 평소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결산 만약에 3월 지나고 4월도 기한 후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뭔가 의문이 들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시고 혹시 내 재무제표 잘 되고 있는 건가? 고치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제가 조언 드릴 건데 하면서 어떤 부분 찝어주셨다 하면은 좀 마음을 열고 고쳐보세요.
저는 대표님들이 좀 좋은 조건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나도 좀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면은 한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첫 번째 상담 무조건 100%로 무료로 상담 드리고 있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